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예. 어저께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전쟁 좀 올드한 재료인데, 이게 예전처럼 초반에 트럼프가 처음으로 이제 중국이랑 싸우겠다라고 했을 때 떨어졌던 그 공포심은 이미 없어진 거예요. 다만 이제 시장은 짜증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트럼프 한마디 하면은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받고 그리고 또 회복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좀 자주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너무나도 올드한 재료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한국 시장에서는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재료이기도 하죠. 미중 무역 전쟁이. 대신에 우리나라 시장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전히 대세 상승장을 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모르겠지만 뭔가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트럼프의 발언에 의해서 시장이 밀리면은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러면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금 시장이 흔들릴 때에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SK바이오팜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약바이오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미국으로 진출해 있다라고 하면은 뭐 편할 수도 있죠. 좋을 수도 있죠. 미국에 직접 회사를 세우면은 뭐 연구와 개발 빠르게 할 수 있고, 미국 회사들과 협력도 쉬워질 수 있고, 약을 미국 사람들에 직접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도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좀 미국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영향을 좀 받기는 합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세노바메이트는 이미 미국에 출시를 했고요. 미국에 자회사가 있어요. SK 라이프 사이언스 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세움으로써 직접 판매를 하고 있죠. 미국에서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원료를 만들어서 캐나다로 보내, 캐나다에서 약을 만들어요. 세노바메이트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의 라이프 사이언스가 받아서 유통을 하는 거죠. 이 구조인데, 지금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갈 때 그동안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거나 상관이 없었던 그 관세가, 트럼프가 이제 또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면서 어려워졌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캐나다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미국에서 생산을 한다. 그래서 관세 없이 넘어간다. 뭐 이런 준비를 이미 완료는 해놨다. 완성을 해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SK 바이오팜에는 뭐 SK 쪽에는 뭐 여러 가지 바이오 회사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SK 바이오팜도 있을 거고, SK 팜테코도 있을 거고, SK 뭐 바이오 사이언스도 있습니다.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 위탁 생산이라든지 뭐 위탁 개발 생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백신에 대해서 조금 도전을 했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결과물도 만들어냈었던 회사이기도 하죠. 그 회사가 뭐 일단은 뭐 사스라든지 아니면 뭐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뭔가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SK 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트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을까? 라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 세노바메이트를 생산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원료에서 생산에서 판매까지 이 수직 계열하기엔 좀 그렇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같은 계열사 내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죠. SK바이오팜은 일단은 세노바메이트라고 해서 이제 뇌전증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기술 중심 회사예요. 그래서 백신 개발과 제조 쪽에 강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세노바메이트는 뭐예요? 치료약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신과 치료제는 기술 규제, 제조 이런 것들이 방식이 조금 다르죠.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SK 그룹 계열사 내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 협력이 가능해져서 뭔가 좀 더 빠르고 정확하고 쓸데없이 나가야 되는 그 자금이라든지 돈도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조건이 맞는다라고 하면은 의약품 생산 역량도 뭐 일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건데, 일단은 현실적인 제약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백신과 치료제는 제조 방식, 설비, 규제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치료제를 생산하려고 하면은 의약품 제조 허가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생산 설비도 백신 설비가 달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글쎄요,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제약은 좀 있는 부분이다. 아싸리 그냥 이 노하우를 가지고 새로운 공장을 만들거나 증축을 해서 그쪽에 이제 요거를 뭐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당장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중심의 위탁 생산과 유탁 개발 생산 또는 뭐 이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치료제 쪽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히려 가능성이 있는 곳은 SK 팜테코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SK 바이오팜도 조만간에 실적이 발표가 될 거고, 예상치로는 이제 3분기 실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나오긴 했지만, 연도별 실적은 거의 2배, 그러니까 매출, 영업이익은 거의 2배씩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물론 이게 내년에도 매출이 2배가 돼가지고, 영업이익이 2배가 돼갖고, 뭐 거의 한 3,400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2024년 대비해서 2025년은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은 오늘도 또 열심히 매매 진행을 했고요. 저 하이파이브 오늘도 수익으로 마무리했는데 이번 주는 거의 다 끝났죠. 이제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틀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주 기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쵸? 새롭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들어와서 방석 깔고 앉아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뭐 1년을 해야 돼, 6개월을 해야 돼, 3개월을 해야 돼 이런 거 아니고 한 일주일 해보세요. 일주일 해보시고 좋은데? 그러면 한 달 해보고 한 달 해봤는데 또 좋아 그러면 2달 해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조절을 하면 된다. 하이파이브는요 오늘 매수해서 오늘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매매하다 보니까 뭐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굉장히 뭔가 빠르게 결과가 나오겠죠. 질질 끌지 않는다. 그리고 뭐 당일 매매를 조금 위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종목이 막 쌓여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계좌는 늘 깨끗하게 비어 있고 뭐 많아봤자 뭐 한두 종목 이렇게 좀 챙겨 있다가 뭐 내일 정리가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 여러분들 심심할 틈을 못 느낄 겁니다. 일주일 동안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는 평균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의 기술을 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은 뭐 하루하루 조금 매매하는데 좀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한번 오셔가지고 해보시고 마음에 들면 또 하면 되고 마음이 안 들면 그냥 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